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짜 성공 투자 진성 이정훈 대표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서 8시 50분까지 함께 할 겁니다. 주로 전일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들 풀어서 설명해드리면서 알기 쉬운 주식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화 신규 종목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꼭 노란톡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수익률 자랑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일단은 드래곤플라이 55.60%, 엠노 11.50%, 랩치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이렌텍 10.92, 동진세미캠 10.79, 자화전자 9.36, STI 6.61%, 하나증권투자 8.43%, 인텔리안테크 6.78%, 현대오토에버 5.66%, 에디테크놀로지 5.29%. 이 외에도 1월 3일 날 매수해서 매수한 국순당 생방송 중에 공략한 종목인데요. 25%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어제도 DY라는 종목 1월 10일 날 매수한 종목이죠. 15.87%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오토에버 6.04% 현재 수익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다수 보유 종목들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서 좀 많이 지금 시장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보유 종목들 잘 버티고 어제도 미국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S&P 500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어렵지만 분명히 하락장 이후에는 상승장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마감 시황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긴축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0.96%, 0.97%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5%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 22일 기록한 52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지난해 3월 8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미 국채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96% 다운된 마이너스 339.82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15% 다운된 14,340.26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35,028.65로 마감했고요. S&P도 4,532.7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생산차질 우려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의 상승을 했고요.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금일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원유 송유관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터키의 파이프라인 폭발은 공격 때문이 아니며 파이프라인의 가동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7일 예멘 반구 후티가 무인기를 이용해 예멘 반군 후티가죠. 무인기를 이용해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한 가운데 이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 동맹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거래보다 1.53달러 상승한 86.9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진짜로 그 원유가 10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인데요.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5.05 하락한 3,612.19로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도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3.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증시간 동조와 추세에 따라 시장 간의 그 상관성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의 등락 및 관련 재료 등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IT 기술주 및 자동차 등 수출주들은 뉴욕발 이슈에 따른 연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그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상당히 좀 이 잘 나가던 미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요런 지금 거의 통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니, 그 다음에 뭘 축소시킨다느니, 테이퍼링, 가속도, 어쩌고 계속 나옵니다. 횟수가, 금리 인상 횟수만 해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회에서 7회까지 계속 늘린다는 시점도 나오고, 3월보다 이런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막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소한, 34,000선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은 200일선은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저가, 34,665.50 라인은 최소한 이 선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지만,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약간의 상승의 지금 타이밍은 왔다.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의 타이밍은 온 상태다. 이렇게 봐지고요. 오늘 분명히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에 어제 하락 마감한 게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차트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이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앞선에 있는 요 지지 라인은 아직 오진 않았고요. 최소한 저가 14,181.69 라인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지금 모든 지수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악재가 겹치고 또 다른 악재가 겹치고 계속 어려운 시장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뭐 주식 하시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이 들고 버틴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그리고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편입을 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S&P 500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지수, 자, 저점 4,495.12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통차트로 보이긴 하지만 하방이 우상향 통차트로 보이긴 하지만 하방이 지금 현재 살짝 깨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121선도 지금 현재 이탈을 한 상태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S&P 500은 우리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의주시 안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지수 하락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반도체 잠깐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어제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 안 되겠죠? 밑에 선은 빼고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그냥 이탈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이은 악재 속에 어떤 반발 매수도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급락한 시장 이후에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지만 그래도 시장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하향 차트 이런 패턴에서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사이클인데 이거를 하락하고 이 선을 저항을 받고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 하시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요.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200일선 조정을 주는 타이밍까지 왔을 때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애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도 뭐 어김없이 빠지죠.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에는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어제 우리나라 그 주식에
81개국 중에 우리나라 주식 순위가 91위랍니다. 뭐 제가 그거 기사를 잠깐 보고 굉장히 막 충격을 먹었는데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은 참 좋습니다. 기술은 참 좋고 한데 방어력이 없습니다. 기관들 정말 매몰차게 계속 매도를 계속 쏟아붓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외인들은 들어와서 시세 차익만 보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달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방송 중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시장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받추고 있습니다. 받추고 있고, 지금 이것도 좀 지지를 좀 받고 다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의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50%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 선 정도까지는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 검정색 선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55불 정도까지는 계속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렇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차트 잠깐 좀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자, 5일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요. 5일이 요즘 뭐 좀 핫하죠. 자, 유가는 어제 거의 뭐 보합으로 거의 좀 끝났는데 오늘 지금 살짝 양봉 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모든 전문가들이나 예상하기로는 거의 뭐 100불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지 저도 굉장히 뭐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자, 현재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는 있습니다. 왔다가, 자, 골드선을 올라타고 전고점을 뚫은 상태, 이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상태죠.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었고, 현재는 계속 노란 화살표는 진성 차트에서는 상방 홀딩을 계속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살표가 없는 구간은 행보,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 청산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오늘도 계속 매수 홀딩의 사인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 종목, 혹시나 5일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는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죠. 내려왔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좀 조정을 주고, 이게 건강한 조정이죠. 건강한 좀 조정을 주고, 이게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주식이라는 게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우상향하는 게 주식이죠. 그리고 전저점을 깨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고. 좀 이따가 제가 파동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거를 좀 들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관심 있는 것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자, 지금 이게 횡보죠. 횡보. 자, 추세선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의 추세선이 나오고요. 일단은 요 안에서, 자, 요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는 계속 방향성 없이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턴 어라운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쌍바닥 화살표가 떴고요. 자, 이 저항선만 뚫어주면은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뭐 전쟁이 난다, 뭐 상황이 안 좋다, 뭐 계속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된다면은 골드는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겠죠. 자, 차트는 자,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자, 지수. 자, 중국장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죠? 상생 한번 보겠습니다. 상생을 연결지수로 보게 되면, 자, 이게 뭐 중국장도 자, 뭐 어이없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은 이렇게 하고, 기본 추세선이고요. 이게 단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건 올라타도 올라타는 게 아니죠. 자, 일단은 우하향 행보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추세선은 살짝 올라타고 지지받는 모습. 자, 이렇게 상승해 줘야 된다. 뭐 그러나 우리가 진성 차트에서는 이 골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거 아래에서는 절대로 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자, 복만 올라갔다. 자, 그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만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는, 이건 휩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단 지표가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설정은 좀 잘못되어 있고요. 일단은 골드선에 올라타서 골드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기 많이 어려우신데 요즘 투자하시기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또 좋은 종목들 하루에 뭐 하나,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종목씩 이렇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수익률 한번 좀 더 보시겠습니다. 수익률은 자, 드래곤플라이 55.60%, 넷지노믹스 11.11%, 엠노 11.50%, 삼성전기 10.36%, 이렌텍 10.92%, 동진세미켄 10.79%, 자화전자 9.36%, STI 6.61%, 하나투자증권 8.43%, 인텔리안테크 6.78%, 현대오토에보 5.66%, AD테크놀로지 5.29%, 그 외에도 국순당 25%, DY 15.87%, 현대오토에보 6% 등등 고려아연도 현재 매수 중이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국내 시장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이야기 못해드린 시황 전략과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등에 관해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종목들도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코스피는 2840.34로 어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점차 낙폭을 축소했고 오전 중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2871.79에서 고점을 형성했고 재차 하락세로 돌아선 지수는 오후 장중 2840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2850선 위로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차 낙폭을 키워 장 후반 2832.18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뒤 2842.2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조기 긴축 우려 지속 속에 국채금리 급등, 그 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국제 유가 급등,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임박 속 수급 불안 지속 등이 연일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한편 이 역대급 기업 공개 IPO로 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10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공모를 마감한 결과 KB증권 등 증권사 7곳에 모인 일반 투자자, 여기서 일반 투자자입니다. 대상 청약 증거금은 약 11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들 참 돈도 많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 오전 그리고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805명으로 이는 전일 대비 1,700명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발생 기준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위중증 환자는 532명, 사망자는 74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좀 하락을 했고요.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92억, 그 다음에 47억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27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SK하이닉스 등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보험, 의약품, 유통업 등이 유통업 등 일부 업종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935.06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했고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오전 중 재차 하락세로 돌아선 지수는 940선 부근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빠르게 낙폭을 키워 오후 장중에 929.15에서 저점을 형성했고요. 이후 937선까지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재차 낙폭을 키워 결국에는 933.9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5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기관은 2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8억, 262억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439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살짝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했고 금속, 뭐 종이, 섬유, 의류 이쪽 종목들이 좀 약세가 조금 두드려졌고요. 반면에 유통, 정보기기 업종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도 377.95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오전장 낙폭을 축소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381.80에서 고점을 형성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고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오후장에도 낙폭을 키운 지수 선물은 376.70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낙폭을 일부 축소한 끝에 378.00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미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 급등, 그 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선물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이날 개인은 1175계약 순매도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66계약 그리고 100계약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이런 사항들이 오는 게 우선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 연준 의원들이 뭐 상원 하원 할 것 없습니다. 그 연준 지방 의원들 약 16명이 의회 청문회 뭐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줄줄이 뭐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뭐 대차 대조표 뭐 그동안 기업 그동안 채권을 매입해 준 기업들에게 계속 이제 뭐 자금 회수 성격의 양적 회수 시각 발언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 뭐 국채 10년물이 뭐 1.92% 가까이 또 폭등을 했고 뭐 그러면서 미 증시가 일단은 지금 패닉 상태로 계속 가고 있고 뭐 그야말로 뭐 블랙아웃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그런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계속 쏟아지는 악재가 거의 뭐 사면초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 예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거기에 따른 악재,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 아파트 폭발하면서 뭐 인명사고 뭐 6명도 나오고 아파트가 지금 짓다 말고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아파트 무너지고 카카오그룹 세금 탈세 탈루 그래서 뭐 국세청 조사 받는다.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뭐 2% 가까이 급등. 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완전히 뭐 블랙홀이죠. 뭐 수급은 지금 뭐 우리나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뭐 미사일 공격 피해 뭐 지금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지금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으면 또 설날입니다. 뭐 이것도 시장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폭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매물들의 어떤 담보 부족 상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 시초가부터, 그 다음에 하한가 매물, 출회로 뭐, 일단은 수급이 뭐 상당히 안 좋다. 현재는, 자금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어느 한 섹터로 계속 빠져나가 있는 상태. 지금 외인들도 와서 시세 차이만 보고 바로 빠지고,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에 빠지고, 계속
뭐 정강후약의 시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뭐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뭐 하락 출발했는데 고점을 어디서 형성하고 저점 만들고 다시 또 오후에 낙폭을 키워서 하락을 하고 이게 다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정강후약이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살짝 하락 출발했으나 갭 하락 출발했으나 바로 갭을 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오후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다. 뭐 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현무가 선물 살짝 관리하면서 일단은 시장은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잠깐 보시면요. 제가 원래는 이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기술적 반등을 분명히 줄 것이다 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최소한 2822선은 좀 지켜줘야 된다. 더 이상 빠지면은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좀 부탁 좀 해봅니다. 너무 이거 좀 시장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시장 잘 버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제가 이 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빠져버렸습니다. 920선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시장이 그러니까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딱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갔다를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를 예상하는 순간 계좌가 녹아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개인적인 바람이고 일단은 이 선이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은 차트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가는 대로 우리는 대응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 가격이 깨지는 것도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고요. 비중 축소를 왜 합니까?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장이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분명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 S&P, 다우존스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은 좀 미칠 거라고 예상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우선은 제가 이번 주에는 신규 편입 종목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나가지는 않았고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잘 대응하고 있고 자 시장이 재차 반등을 할 때 그리고 현재 살짝 올라오는 종목들 한 종목씩 두 종목씩 지금 정리를 하고 신규로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계속 편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선물 차트 잠깐 보시면요. 선물도 이 선을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뭐 살짝 양봉으로 마무리되어는 졌으나 그래도 하락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기술 쪽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전약 후강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미국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로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 중에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전약 후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식 차트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몇 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종목에 관한 설명보다는 차트 기술 쪽 분석에 관한 설명만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매수 신호가 쌍바닥 매수 신호가 떴고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무지하게 실렸다는 거죠.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에코는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블라자드 인수 이제 예정에 이제 기대감 속에 이제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헤드셋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드디어 거래량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1, 2, 3, 4,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를 뜻하냐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그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지수가 심하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고 어제 드디어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엠코라는 종목 일단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을 편입하고 싶으시다면 14,600원, 14,700원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자, 분봉에서 전일 중심가 언저리까지는 왔다 갈 수 있습니다. 14,800원 나오는데 요 정도까지는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14,000 아까 전에 700원, 8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대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JMI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는 옆으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요. 자, 현재 지지선, 골드선을 받치면서 그 대신 여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 위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위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차트를 좀 뒤로 당겨보면요. 자,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이것도 조금만 더 뒤로 당겨보면은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거래량이 쫙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 뒤로 가면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이게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보면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려면 일단 이까지는 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의 여력은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은 올라간다. 그 대신
골드선에 바짝 붙여 있는 종목을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저 중간에서 뭐 거래량 터졌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점에서 잡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이 위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들은 고점에서 잡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 눈여겨볼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분봉에서 보면은, 자, 전일 고점, 전일 저점, 뭐, 이제 중심가가 여기죠.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기면은, 1,430원, 정도, 1,500원에서 1,430원 정도 지금 가격은 나오고 있는데요. 요 언저리까지, 오는 거를 좀 보고, 자, 다시 일봉으로 좀 가보면은요. 1,430원, 1,400원 정도, 30원에서 1,400원 정도 언저리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면은, 자, 이 종목도 뭐, MBT라는 종목도 있고, 노루페인트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래량에서 빨간색, 파란색, 이거 왜 그런지, 뭐, 아시죠? 자,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으면 파란색입니다.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았다가 적어지면 파란색,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빨간색. 거래량은 많습니다.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어서 그렇지, 거래량은 많은 거다. 자, 그래서 이 노루페인트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뭐 영아테크, 나라MMD, 알루코 정도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서는 에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노뎁도 보고 있고요. YJ 게임즈 정도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내용들을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좀 차트하고 종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힘든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굳건하게 잘 버티시고 여러분들 전략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